안녕하세요. 모든 꿀팁을 공유하는 여러분의 랜선 코치 스마트 서포터 별쌤입니다. 오늘은 논술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선생님을 모셔봤습니다. 재윤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재윤쌤입니다. 소개를 네,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연세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논술로 들어와서 수석으로 졸업을 했고요. 현재 연세대 중어중문학과 대학원 같은 전공으로 석사 과정을 밟고 있고, 동시에 학원 강의도 진행하고 있는 재윤쌤이라고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단기간에 준비해도 논술 합격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지신 우리 학생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단기간 준비에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는 다음 질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희망을 안고 다음 질문을 드려볼게요. 단기간, 네. 그 기간이 뭐 1, 2주 이렇게 아주 초단기간 논술 준비를 해야 한다면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까요? 원래는 논술은 기본적으로 한 1년, 적어도 6개월 이상 정도의 꾸준한 배경 지식의 학습과 그 논리 구조의 체계화를 꾸준히 연습을 하면서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공부를 해야 완성을 할 수 있는 게 논술 시험인데, 그렇게 안 하고 일주일 만에 합격한 사례도 있고요, 실제로. 그리고 6개월 동안 공부를 했는데 떨어진 사례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합격할 수 있다라고 서두에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일단 먼저 딱 말씀드릴 거는, 내가 논술에 대한 개념이 없다 하더라도 기출문제의 제시문부터 공략을 해보세요. 이 지금 연세대고 고려대고 뭐 인서울 여러 사립대학 기출문제가 다 올라와 있어요, 인터넷에. 그리고 다 구할 수 있고, 기출문제를 공략하시라는 이유가 뻔한 소리일 수도 있지만, 논술은 제시문을 보고 제시문에서 논리를 끄집어내서 그 제시문간의 비교와 대조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답안지에다가 쓰는 어떤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기출문제가 그 어떤 시험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출문제에 나온 제시문들을 보시면 그냥 나온 제시문들이 아니고 다 일종의 편집이 돼 있습니다. 제시문들이 뭐 기본적으로 논술 문제에서 한 가부터 마까지 대여섯 개가 나오는데, 논술 문제 제시문을 아무거나 냈겠습니까? 제시문 가가 예를 들어서 A라는 논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쳐봐요. 그러면 제시문 나는 보통 나나 다나 라 제시문 가와 반대되는 논지를 반드시 냅니다. 그래야 문제가 성립되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제시문 가가 자본주의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다면 제시문 나는 분명히 공산주의에 대한 얘기를 할 확률이 커요. 그래서 이 기출문제를 볼 때 이러한 제시문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이게 기출문제를 계속 보다 보면 파악이 돼요. 여러분들 수능 국어 영역 비문학 풀 때 그 비문학의 배경 지식 없어도 풀 수 있다라고 국어 강사들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논술도 기본적으로는 배경 지식이 필요 없어도 문제를 풀 수 있게 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단기간에 논술이라는 시험에 대해 빨리 파악을 해야 되려면 기출문제만 분석하셔도 돼요. 진짜 다른 거 안 보셔도 돼요. 기출문제에 있는 제시문들만 분석하셔서 그 제시문들이 어떻게 유기적인 논리 구조로 짜여져 있는지 본인이 한번 그냥 요약하고 어떤 내용인지 적어가면서 공부를 하시면 제일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모범 답안이나 논리 답도 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결론은 기출 문제를 완벽하게 분석을 하셔도 다른 거 안 하셔도 돼요. 기출 문제만 분석하셔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합격 사례도 있고요. 그럼 정리를 하자면 단기간에 논술을 준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기출문제 분석을 얘기를 해주셨고, 내가 가려는 학교 기출문제 몇 개년을 분석하는 게 가장 우선이 될 거고, 또 시간이 조금 남으면 비슷한 레벨의 학교 거까지 같이 보면 아마 좋겠죠?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 제시문 보고 무슨 내용인지 한 줄로 써보세요. 한 음, 줄 또는 두 줄로. 이 제시문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한 제시문에는 주제가 두 개, 세 개, 네 개 안 나오거든요. 단 음. 하나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에 대한 거, 그러니까 한두 줄로 이 제시문은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만 써도 그게 논리 체계를 파악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렇게만 하셔도 돼요. 아,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이렇게 기출문제까지 분석이 됐다 하면 같이 읽을 만한 책이 있을까요? 개념어로만 모아둔 책들이 있어요. 논술 개념어, 이러한 류의 책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어떤 것을 사도 상관은 없고요. 그 개념어를 모아둔 책들 중에 하나만 구입해서 그 개념어를 좀 공부를 하시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개념어가 뭐냐면, 아까 예시 드릴 때 말한 그 자본주의, 뭐 공산주의, 뭐 민주주의, 자유주의, 이런 사상과 관련된 그런 개념어
가 있고 그것에 대해 자본주의는 뭐다, 뭐 공산주의는 뭐다라고 이렇게 설명돼 있는 책들이 개념어거든요. 논술 제시문에 나올 수 있는 뭐 사회과학, 인문학 뭐 전반을 넘나드는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넘나드는 그 개념적 지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논술 답안에 써야 좋은 점수를 받을 확률이 크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런 개념어를 쓰면 세네 문장으로 설명될 게 한 단어로 축약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논리가 압축이 되고 간단 명료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개념어를 확실히 학습하고 논술 기출문제를 분석을 하면 어떠한 단어로 어떠한 어휘로 논리적인 답안을 도출할 수 있고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구조가 머릿속에 잡히게 될 겁니다. 개념어와 관련된 책들을 한 권만 사서 반드시 마스터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정말 너무 좋은 꿀팁을 주신 것 같네요. 배경 지식이 좀 부족하더라도 개념어 책을 사서 공부를 하면 그 부분도 채워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 개념어 공부를 하면서 거기에 나왔던 단어가 내가 분석하고 있는 기출 지문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랑 모범 답안에서 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보면 또 그걸 잘 활용할 수 있겠네요. 그럼 만약에 혼자 논술을 준비하고 있다면 내가 쓴 글이 잘 쓰여졌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적인 논술학원 강사나 뭐 학교 선생님, 학교마다 요즘에는 논술들 관련 입시를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이게 고등학교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절대로 학생들끼리 서로 첨삭하지 마세요. 교차 첨삭. 그거 서로 망합니다. 반드시 전문적인 논술 강사님이나 학교 선생님께 첨삭을 꼭 맡기세요. 논술 시험 전에는 반드시 한 번, 적어도 한 두 번 이상은 꼭 첨삭을 받으시는 걸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지금 논술을 준비하고 계신데 첨삭을 맡기거나 할 경제적 여유가 안 되고 우리 학교에 선생님이 뭐 혹시 안 계시거나 첨삭을 해주실 수 없다거나 할 때 그러니까 정말 첨삭을 받을 수 없는 환경에 있다면 개인적으로 내가 그 글을 볼 때 그러니까 기준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다 없다 했을 때 그것만 좀 체크할 수 있는 몇 가지는 없을까요? 모범 답안을 구하면 좀 수월해질 수 있어요. 모범 답안이라 하면 대학 측에서 원하는, 적어도 이제 원하는 것의 근사값, 그래서 그 모범 답안의 논지가 있을 거예요. 그것만 확보를 하셔서 자신의 답안과 대조를 해보세요. 모범 답안이 마치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터넷이나 이렇게 발품을 좀 팔아야 되긴 하겠지만, 구하셔서 한번 대조를 해보고 자신의 답안이 어떤 부분은 괜찮은지, 어떤 부분은 논리적 결함이 있거나 내가 좀 못 썼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비교 대조의 첨사하게 과정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기출 문제 그 논술을 제공해 줄 때 문제만 제공해 주고 보통 답안을 같이 주지는 않는 거죠, 그러면. 보통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수시논술 같은 경우에는 그 일부 인서울의 대학교들 같은 경우에 모범 답안 채점 기준 같은 것을 입학처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경희대가 올려놓은 것 같고 아마 예, 그런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 그 입학처 홈페이지부터 잘 찾아보시고 연세대도 공개를 해놨고요.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해설 교수님이 입학처를 통해서 해설 강의를 찍은 게 있습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고등학교에도 논술 관련된 가이드북이나 구비가 돼 있거든요. 요즘에는 학교 선생님한테 꼭 물어보시고요. 무조건 찾을 수 있으니까 희망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